여러분, 누가 해변에 가자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사막에서 보내는 휴가를 상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란 없죠. 사하라 사막을 말 그대로 리조트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계속 지켜보세요. 하지만 수영 튜브를 챙기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 바로 여기 밝은 면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사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뜨거운 사막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지역은 무려 9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미국 전체의 크기입니다. 사실 알래스카를 제외한 48개의 주가 사하라 사막에 쉽게 들어가고도 남죠. 타는 듯이 뜨겁고 모래로 가득 찬 곳이라 매우 적은 생명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4만 1000년에 한 번씩 사하라 사막은 사바나 초원으로 변합니다. 지구 자전축의 움직임 덕분이죠. 이제 다음 풍경 변화는 앞으로 15,000년 후에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하라 해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사하라 해 프로젝트는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초의 개념은 1877년 등장했죠. 스코틀랜드의 기업가 도널드 맥켄지가 사하라 사막의 엘초프 분지를 내륙해로 만들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는 실제로 바다에서 분지로 물을 유도하는 수로를 파서 그 지역을 물에 잠기게 하고자 했습니다. 맥켄지는 사하라 사막의 중앙에 거대한 수역이 생기기를 기대했죠. 지질학자들은 맥켄지가 물에 잠길 거라고 생각한 분지가 한때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이듬해 두 명의 프랑스 활동가 프랑스와 엘리 루데르와 페르디난드 드 레세프는 사막의 또 다른 분지인 쇼트 엘 페제이지에 대해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에서부터 수로를 파서 그 지역을 물로 채우고 사하라 사막을 푸르게 우거진 땅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적어도 생각은 그랬습니다. 흥미롭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안에 바다를 만든다는 생각에 쥘 베른 역시 매료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1877년과 1905년에 쓴 두 권의 모험 소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루데르와 드 레세프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책에서의 바다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강력한 지진이 대륙을 강타하면서 사막이 물로 채워진 것이었죠. 이 두 분지가 선택된 이유는 분지의 바닥이 해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공 바다를 만들기에 완벽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두 아이디어는 이 근거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모두 무산되었고요. 하마터면 사하라 사막은 활동가들이 상상했던 푸르고 멋진 풍경 대신에 질병을 퍼뜨릴 거대한 늪으로 변할 뻔했습니다. 정말 지저분한 모습이죠. 그래도 그 제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 놓인 거대한 모래 언덕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죠. 20세기에 와서 사막의 일부를 바다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두 번 더 나왔지만 모두 반려되었습니다. 둘 중 첫 번째 아이디어는 1910년 프랑스 교수 에드먼드 에체고웬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에체고웬은 사하라 사막의 내륙해가 유럽의 기후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꽤 이기적으로 들리죠? 어쨌든 프랑스 정부는 에체고웬의 아이디어를 고려해 보긴 했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사하라 사막의 대부분이 실제로 해수면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공바다가 이들을 불규칙한 만으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에체고웬이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일 테죠. 게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긍정적일 거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구상의 미국 대륙 크기의 습지를 원하진 않을 테니까요. 까다로운 문제죠. 하지만 캘리포니아 남부의 기술자들이 1905년에 인공호수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들은 콜로라도 강의 물을 건조한 분지로 방류했습니다. 물은 분지를 채웠고 새로운 소금 호수가 만들어졌죠. 이 호수가 바로 현재 살톤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훨씬 작아졌지만 이 호수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큽니다. 인공호수의 성공으로 손꼽히고 있죠. 사하라 해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제안은 핵실험인 플라우셰어 작전 회원들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에 몇 개의 폭발물을 터뜨려서 분지를 만들고 물을 채우자고 제안했죠. 이 아이디어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엄청난 규모를 알고 나면 여러분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실걸요? 보세요. 플로우셰어 팀은 213개의 원자폭탄을 폭발시켜서 사하라를 통과하는 새로운 수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아프리카 대륙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영원히 묻히고 말았죠. 그리고 여전히 사하라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이 제안되고 있는데 가장 유망한 계획은 사막의 바다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튀니지 남부의 얕은 소금 호수들 중 하나인 초트 엘 제리드를 범람시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약 6,000제곱킬로미터의 인공 바다를 만들자는 거죠. 과거의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큰 수역은 주변 기후와 생태계에 확실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 네, 알아요. 앞서 언급했던 질병을 퍼뜨리는 지저분한 늪은 어쩌고요 아시겠죠? 귀를 기울이고 있었군요. 하지만 19세기 이후로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날의 기술자들은 그것을 방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창시자들은 말 그대로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죠. 요점은 물이 증발하면 강우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토양이 점점 비옥해질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작업은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은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나쁜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신다면 천만에요. 아시다시피 튀니지는 실업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국가 경제를 급상승시킬 겁니다. 약 6만 명의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얻겠죠. 얼마나 멋져요. 고려해야 할 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튀니지는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이고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인공 바다가 생긴다면 관광 산업도 훨씬 활발하게 발전할 겁니다. 모래와 모래 언덕만 볼 것을 생각하며 사막에 왔다가 5성 호텔, 야자수 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해변 리조트를 발견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죠? 네, 튀니지 정부는 이 아이디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새로운 녹색의 사막 땅에서 많은 것을 시작하게 만들 것이란 사실입니다. 농업, 임업, 어업, 모든 산업 분야가 이에 해당되죠. 인공바다 주변의 습한 기후는 지역 주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며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고요. 완전히 윈윈이에요. 그리고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막의 바다 프로젝트는 주요 작업이 끝난 후에 대체 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막에 긍정적인 원동력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건조한 땅에 있는 태양 전지판과 수로에 설치된 발전기는 전 지역에 꼭 필요한 녹색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하라 해입니다. 운이 좋다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고 생명이 없는 땅이라고 알려진 사막이 한가운데에 새로 생긴 바다가 있고 푸르고 무성한 경치로 탈바꿈하는 것을 곧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요? 사하라의 성공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사막 범람 계획으로 이어질지도 모르죠. 밝으면 친구들, 사하라 사막 중심에 언젠가 생길 리조트를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해서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